네, 안녕하세요.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발표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강준범 과장입니다. 코로나가 잠깐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요즘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또 다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됨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1월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열흘 정도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격리 생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격리시설에서는 그 측정 기기를 통해 제 신체에 있는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혈압, 그리고 체온, 이 세 가지를 측정 기기를 통해서 측정하고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여서 이 측정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였습니다. 총 열흘간 하루에 3번 정도 측정된 저의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에 따른 저의 신체 변화를 분석하여 열흘 후에 저는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아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IoT 기기의 발전, 그리고 측정 데이터가 전송할 수 있는 IT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계속되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가능하게 된 것은 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IT 산업의 발전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코로나 격리시설 사례와 비슷하게 시대가 흐르면서 IT 환경과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의료 차트가 전자 의무 기록 차트로 변경된 것과 같이 기존 많은 기업들은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데이터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데이터화를 진행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정형 데이터 기반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 이런 정보계 시스템을 통해서 리포트 또는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많은 기업들은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정형 데이터,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에서 시대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SNS와 포탈, IoT 기기에서 떨어지는 센서 데이터 등 데이터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이런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닌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것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네트워크 비용이나 하드웨어 장비들의 비용이 점차적으로 조금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 의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 요건들도 점차 나오게 되는데요.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EMR 전자의무 기록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인 다이콘 파일, 그리고 IoT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연구 분석 과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많은 데이터들,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전부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기업 또는 의료 원내에서 발생되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 그리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다크 데이터로 버려지게 된다고 가트너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데이터 형태가 다른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없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엔진, 분석 도구가 없으며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만한 저장소의 비용, 코스트 문제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방대해지는 반면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발생되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80%는 데이터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저장소, 새로운 분석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 형태 그대로 수집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데이터 레이크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 초창기 1세대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는 하둡 기반의 아키텍처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둡 기반의 초창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의 경우는 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 분석을 위한 정보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NoSQL DB와 하둡 클러스터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스와 센의 백업 장비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저장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의료 쪽 이런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중복, 사일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도출하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분석을 위한 엔진을 도입을 검토를 하실 때 그 엔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저장소와 분석 엔진 환경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의 구조를 초기 1세대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에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글로벌에서 나아가야 할 데이터 레이크의 그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의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라 함은 단일 1차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모두 1차적으로 단일 1차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목적에 맞는 분석 엔진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함으로써 데이터 사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 지금 말씀드리는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GPU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GPU 딥러닝까지 이런 연구 환경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1차적인 데이터 레이크 이 저장소에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 쪽이 좀 빠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고성능의 GPU 기반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디스크 I/O를 일으킬 수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도 데이터 레이크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지금 말씀드릴 고성능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1차 저장소인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더불어서 고성능의 디스크 I/O, NVMe 기반의 스토리지인 HCSF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고성능 빅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제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고성능, 고비형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앞에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좀 더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분석 엔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석 엔진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도입될 수도 있는, 도입해야만 하는 이런 분석 엔진과의 연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성능과 짧은 지연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거고요. 이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빅데이터 레이크의 고성능 저장소로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되어 있는 고성능 웨카 I/O 기반의 초병렬 NVMe 스토리지인 HCSF 이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과 서드파티 연계를 통해서 고성능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장표는 예시 화면으로 의료 빅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 원내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기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 그리고 IoT 센서에서 떨어지는 센서 데이터, 그리고 HIS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료 정보 데이터 등 원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큐잉 시스템과 REST API, S3 API를 통해서 1차 저장소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실제 저장된 데이터가 어떤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목적성을 가진 이 데이터가 어디에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웹 포탈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외부에서 사올 수 있는 마이데이터나 AI 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공공에서 나오는 AI 허브 데이터, 그리고 타 기관에서 이미 실험을 했던 임상 데이터를 구매해서 원내의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를 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분석이 수행되는 배치성 작업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정 분석 목적에 의한
즉 필요시에 연구원에게 할당돼서 분석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작업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주기적 분석이 수행되는 배치성 작업에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ETL, EL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배치성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주기적 분석에 R과 파이썬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이 지속적으로 매번 반복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레이어의 연구 분석 환경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VM웨어 환경이나 컨테이너 기반의 분석 환경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분석 환경은 수집된 원천 데이터 중에 접근이 인가된 데이터만 접근 가능하도록 보안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레이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자신 있게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 빅데이터 레이크의 저장소, 그리고 HPC 분석 환경, VM과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와 더불어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 솔루션인 펜타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의료 빅데이터 레이크의 핵심 프로젝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프로덕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레이크의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연구 분석 환경을 위한 VM,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UCP 인프라와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원천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를 ETL, ELT 및 R과 파이썬 분석을 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 솔루션인 펜타우스 솔루션, 그리고 고성능의 분석 요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 기반의 HPC 서버와 이런 고성능 연구 분석 퍼포먼스를 뒷받침해줄 고성능의 디스크 I/O를 나타낼 수 있는 NVMe 기반의 NAS 스토리지인 HCSF, 총 이 5가지의 프로덕트를 통해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의료 빅데이터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이 핵심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고성능의 의료 빅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가능한 인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이터 레이크 기업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향후 나아가야 할 데이터 레이크의 방향성에 대해 수많은 레퍼런스들 중에서 지금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1차 저장소 사례 4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사의 사례고요. 제조사의 경우는 제품 개발과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비정형 데이터와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발생되어지는 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의 저장소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였습니다. S3 API라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딥러닝과 제품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활용 레이어와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한 연구 분석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신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통해서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사에서는 비용 절감의 목적과 함께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닌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도 함께 수용,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고객사에서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컨설팅을 통해서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을 하여서 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핫데이터, 웜데이터, 콜드데이터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여서 액세스 빈도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가장 핫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네이티브 디스크 영역에, 그리고 비교적 액세스가 적은 활용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웜, 콜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오프로드를 하여서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구성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비정형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여서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앞에 사례와 거의 비슷한 사례로 해외 정부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로그성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하둡 기반으로 상용 하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법규가 좀 변경이 되면서 보관 주기가 좀 늘어나게 되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고객사에서는 이제 상용 하둡의 데이터 노드라고 하는 저장소를 추가 구매를 하여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나스 스토리지에 1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로그 파일을 카프카라고 하는 실시간 큐잉 시스템으로 아키텍처를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둡에 저장되는 이런 데이터 형태를 압축률이 높은 팟케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하여서 데이터 저장 사이즈를 50%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아까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액세스 빈도를 가지고 분류를 하여서 웜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좀 오프로드를 하여 저장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앞의 사례와 지금 사례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뒤의 사례는 하둡 기반의 이런 팟케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를 중요하지 않고 해당 오브젝트 그대로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호수처럼 담을 수 있는 것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HCSF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들이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의 단일 저장소로 탈바꿈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다음 사례들은 차세대 1차 저장소의 데이터 레이크와 함께 고성능 연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성능 HCSF 스토리지 도입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GPU 시장과 H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극강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런 리소스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리소스 대비 디스크 IO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런 GPU 자원의 리소스는 점점 놀게 되는 100%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사례 T-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22페타바이트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질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비자카드는 새로운 분석 워크로드를 위해 40페타바이트를 분석을 돌리는 실시간 부정거래 방지 시스템에 HCSF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지금 관심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노믹스 잉글랜드라는 회사에서는 총 60페타바이트에 해당하는 게놈 데이터, DNA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난치병 치료 방법 연구에 저희 HCSF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분석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에 다양한 고객사의 데이터 레이크 사례와 같이 데이터 레이크는 기존의 인프라를 한 번에 교체를 하는 빅뱅 형태의 작업이 아니고요. 현재 구축된 환경에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각의 고객사들은 다양하고 다른 인사이트 도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나, 고성능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그리고 고성능 스토리지, 저장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그리고 배치성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는지, 이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 조건이고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및 가상화 기술을 제공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인 UCP와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된 HPC 서버, 그리고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고성능 NVMe 기반의 스토리지 HCSF,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를 오토로 태깅을 해주는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강력한 ETL과 ELT, 그리고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의 MLOps 플랫폼인 펜타오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초구석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I 기반 자동화 MLOps 솔루션과 더불어서 차세대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내외 적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함께 성공적인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를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